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복, 감무, 이제 감귤 하나를 남겨놓고 있네요. 정말 정확가수 11종과 과실사종 강의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정리가 좀 되고 계시나요? 되고 계셔야 해요. 진도 나가 볼게요. 조사 종류와 방법입니다. 우선 어떤 조사를 하는지 볼게요. 감귤은 보장을 어떤 보장을 하는지부터 먼저 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저희가 1과목에서 이미 배웠지만 감귤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는 과실손해 보장 하나예요. 그죠? 하나. 나머지 모두 특약입니다. 어떤 거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도 특약이고요.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도 특약이에요. 나무손해 보장도 특약이죠. 그럼 주계약에서 과실손해 보장을 하고 특약에서 나머지 3개를 보장하더라. 그럼 조사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요. 어디나 어떤 가수원이든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해요. 자, 과실손해조사는 조사가 2가지로 이루어지네요. 수확 전 사고 조사가 있고요. 수확 전에도 사고가 있으면 사고 조사를 나가요. 수확을 하고 난 뒤 또 달라지겠다. 그죠? 이걸 우리가 복분자나 무화과에서는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로 나눴죠. 자, 감귤은 과실손해조사 안에 수확 전 조사와 과실손해조사로 나누십니다. 결국은 같아요. 우리가 복분자 무화과 가만 떠올려보세요. 수확 전과 수확 후,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고사 결과모지로 수확 전과 수확 후를 더해서 피해율을 계산했고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종합이윤 피해율과 수확 개시 후에 특정 이윤 피해율을 더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감귤도 수확 전 조사와 수확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과실손해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복분자 무화과 떠올리면 굉장히 이게 쉬워져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다. 이제 수확 개시 후라고 해볼게요. 2번이 없다.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다.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있다. 수확 개시 전에도 사고가 있다. 수확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다. 이런 경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확 개시 전 사고만 있어요.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이 과실손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주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죠. 수확 개시 후 사고만 있어요. 과실손해조사만 해요. 과실손해조사한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돼요. 수확 전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수확 개시하고 나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 사고를 둘 다 피해율을 합산해서 주계약 피해율이 되더라. 이것만 알면 감귤은 쉬워져요. 경우의 수죠. 수확 개시 전 사고만 있었을까? 수확 개시 후에 사고만 있었을까? 개시 전과 후가 같이 있었을까? 그죠? 네. 자, 조사 한번 볼게요. 먼저 피해사실 확인 조사 넘어가고요. 수확 전 사고 조사입니다. 물론 수확 전에 사고가 발생한 가수원이 되겠고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조사가 들어가겠죠.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조사는 표본 조사가 기본이에요. 그죠? 표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표본주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표본주를 선정하기 전에 뭐 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선정하죠. 산정하죠. 그죠?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죠. 맞죠? 이거 이제 외우셨죠? 그러면 그 표본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까? 선정하게 될까 이거죠. 우리가 대부분 그 표본주를 선정하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그죠? 종합가수는 우리 논작물 배웠으니까 논작물은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 선정했어요. 그죠? 하지만 복분자가 달랐죠. 우리가 앞에 배울 때 복분자 뭘로 가지고 있나요? 가입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아니 복분자는 가입 면적, 가입 포기수로 했죠. 포기수. 복분자는 포기로 하니까 그죠? 포기수로 했어요. 근데 감귤도 가입 면적으로 가요.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라 가입 면적 기준으로. 물론 가입 면적이 뭐 얼마면 표본주가 몇 개다. 가입 면적이 뭐 얼마면 표본주 몇 개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게요? 업무 방법 별표 저 산식 뒤에 그죠? 표본주 별표 산식 나오죠? 그게 나와요. 굳이 면적이 이거일 때 표본주가 몇 개다? 몇 주다? 요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죠? 자,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 주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주? 3주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주 이상. 중요해요. 시험에 나왔죠? 올해 그죠?
3주 이상. 그다음에 이거 수학전 사고조사는 3주 이상이에요. 먼저 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고 갑시다. 수학전 사고조사는 최소 3주 이상. 과실손해조사는 최소 2주 이상. 동상에도 2주 이상. 그러면 3주 이상은 하나다, 그죠? 수학전 사고조사만 최소 3주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율 조사도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피해율 조사를 정상 50%, 80%, 100% 이렇게 조사했죠. 감귤은 하나가 추가돼요. 30%라는 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다. 그죠? 수학전 조사에서는 정상하고 100%만 구분해요. 2가지다. 그죠? 정상하고 100%.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디? 정상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2번째. 과실손해입니다. 과실손해는 정상 30, 50, 80, 100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우리 귤 1과목에서 주요 품종 배웠어요. 온주, 밀감하고 망감류라고 배웠죠. 망감류는 그죠? 망감류하고 정상류 부분이 달라요. 그 부분이 다르고 그건 뒷부분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등급 외과실들은 결국은 이제 망감류예요. 등급 외과실들은 정상이란 게 없어요. 정상이란 게 없고 30%, 50%, 80%, 100%만 구분해요. 등급 외과실은 어떤 거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는 뒷부분 설명할 건데 이렇게 규격자가 있어요. 그걸 시장 격리용 감귤 측정자라고 하는데요. 71일 거예요. 이게 조금씩 규격자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퍼센트 나오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업방에는 70mm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49mm 이렇게 되나? 49mm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장 규격자마다 달라요. 70mm, 48막 이렇게 되어 있죠. 70mm 이상과 49 미만으로 업방대로 할게요. 그럼 40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구분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제 등급 외과실들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등급 외과실들은 조금 뒷부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등급 외과실들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등급 외는 정상이 없어요. 30, 50, 80, 100%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올해 7회 시험에 왜 감귤이 모두 13점을 주게 됐냐면 등급 외 과실 조건을 정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답을 정상은 정상대로 그냥 1 하고 30, 50, 80, 100% 푼 사람도 있고 정상은 30%도 정상이라고 30% 돼 있거든요. 등급 외 과실은. 그러니까 이 정상도 30%에 넣어서 푼 사람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만일에 뭐 정상을 그대로 푼 사람, 정상을 30%에 넣어서 푼 사람 2개 정도를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모두 13점을 다 줬더라고요. 글자를 하나라도 적은 사람, 다 맞춘 사람, 둘 중에 하나 정답을, 그리고 하나도 적지 못한 사람 모두 13점을 줬어요. 결국은 그거 아니어도 합격률이 조금 전체적으로 쉬워서 난이도가 쉬워서 합격률이 높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233명이라는 최고의 합격률을 냈죠.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감귤. 아마 감귤 때문에 한 1000명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13점은 정말 큰 점수예요. 그 다음에 동상에는 또 몇 프로로 구분하냐면 이게 안 나오네요. 앞쪽에 가볼게요. 동상에는 여기 있으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없었나요? 동상에는 80% 100%만 구분해요. 그러면 이제 암기해 볼게요. 자, 수학전은 100% 정상. 자, 수학기 들어간 과실손해는 정상 30, 50, 80, 100. 등급의 과실은 정상이 없고 30, 50, 80, 100. 동상에는 정상 80, 100%. 이렇게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그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10개 하는 거예요. 자, 수학전에는 최소 몇 주? 3주 이상. 과실손해조사는 2주 이상. 동상에도 2주 이상. 피해구성조사도 정상 100, 정상 30,
50, 80, 100. 정상 없고 등급에는 30, 50, 80, 100. 동상에는 정상 80, 100%.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해요. 미리 했습니다. 자, 봅니다. 자, 가입 면적 기준이라고 했어요. 표본주를 선정하는 것은. 그죠? 요게 이제 내용도 적어놨네요. 5,000 제곱미터 미만일 땐 4주래네요. 자, 10,000 제곱미터 미만일 땐 6주. 10,000 이상일 때는 8주.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표본주 조사합니다. 물론 수관 면적 내에 있는 그걸 조사하겠죠. 왜? 수관 면적 내가 왜 붙었겠어요? 달린 것도 조사하지만 떨어진 것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진 거 100%잖아요. 낙과 보상하는 손해로 떨어진 거 되겠죠. 떨어진 것도 조사하기 때문에 수관 면적 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뭐만 구분해요? 피해과하고 정상과실만 구분하더라. 정상과실에 조금 30% 피해 입었어? 50% 피해 입었어? 수학 개시 전에는 그냥 정상으로 본다고요. 정상으로 본다고요. 자, 수학 개시 전에는 100% 피해, 착가를 100% 입은 거하고 보상하는 손해로 떨어진 거 있죠. 보상하는 손해로 떨어져요. 보상으로 떨어진 낙과 그것만 100% 피해로 봐요. 그러면 감귤은 병충해를 보상해 주나요? 안 해주죠. 병충해로 떨어졌어? 정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정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분류해 볼게요. 부분 착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떨어진 거, 병충해로 떨어진 거, 자연적인 생리적 낙가 있죠? 그걸로 떨어진 거 전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100% 피해 착가 입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은 그 감귤 같은 경우는 100% 피해 입은 거 있죠? 따버려요. 수학 개시 전에 따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과실손해조사 들어가잖아요. 과실손해조사도 앞에 표본주 똑같이 가지고 가요. 감귤은 앞에 표본주에서 다르게 다음에 다른 표본주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따버렸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기준과실수는 같아요. 기준과실수를 같이 가져가고 위에 개수 같이 가지고 가요. 만약에 수학전 조사가 한 번 있고 2번 있다라고 하면 기준과실수는 똑같이 가지고 가요. 똑같이 가지고 가고 100% 피해 입은 거 1차 때 100% 피해 입은 거 2차 때 100% 피해 입은 거 같이 올려줘요. 아주 현명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후에 과실손해조사 진행을 하겠죠. 왜? 추후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수학기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수학전의 과실손해조사 수학전의 사고조사 피해율은 어떻게 되느냐 100% 피해가 밖에 인정 안 해준다니까 100% 피해가가 분자에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아래에는 전체 피해 과실수가 다 올라오는 게 기준 과실수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100% 피해 과실수에 전체 과실 100% 피해가하고 정상가 나머지 다 정상가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예전에는 이것만 해서 피해율을 산정했어요. 했는데 21년도 업방에 모두 추가가 됐죠. 각 사고마다 미부상 비율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미부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빼야만 그죠? 피해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피해율 미부상 비율 산정하더라. 피해율은 자 100% 피해가 나누기 전체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한 게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이에요. 됐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과실손해조사 수학기가 된 거예요. 물론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수원이 되겠고 과실손해조사 시기 중요하다고 했죠. 주, 품종, 수학시기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오복 과목의 과실손해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개실 완료 직후부터 수학 직전, 최초 수학 직전. 그죠? 복분자,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직전. 그래서 5개월 복수라고 암기를 했어요. 그죠? 무화과, 최초 품종 수학기 직전. 그죠? 감귤, 주 품종 수학시기. 암기하셔야 해요. 자, 과실손해조사 들어갔어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이것도 표본 조사해요. 표본주 선정하겠죠? 뭘로? 가입면적으로. 자, 또 한 가지 구분할게요. 수학전 과실조사와 과실손해조사는 표본주 선정할 때 뭘로 가지고 해요? 가입면적으로 해요. 면적으로. 수학전에는 몇 주? 최소 3주 이상. 자, 과실손해는 최소 2주 이상. 동상에도 최소 2주 이상이었죠. 근데 동상의 과실손해 들어가면 표본주를 선정할 때 기준이 달라져요.
수학전과 과실손해는 기준이 가입 면적 기준이에요. 근데 동상에는 뭐 기준?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 기준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암기하셔야 해요. 수학전과 과실손해의 표본주 선정의 기준은 농지별 가입 면적이에요.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를 가지고 합니다. 최소 표본주수 수학전 3주 이상, 과실손해 2주 이상, 동상해 2주 이상입니다. 됐나요? 자,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어떤 거? 표본주 조사 들어가면 이제 몇 프로 뭐 착가 피해가 30% 입었어, 50% 입었어, 70% 입었어, 80% 입었어 하려면 수학을 해야만 알 수 있잖아요. 수학 전에는 달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봐요. 그래서 착가 100% 입은 거하고 떨어진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수학하지 않아. 수학 전이니까 수학하지 않아요. 그냥 봐요. 하지만 이건 해요. 그죠? 과실손해조사는 해요. 그죠? 합니다. 자, 수학을 해야 몇 프로 피해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정상, 30, 50, 80, 100%. 어떤 걸 수학하냐면 표본주의 주지별 아주지를 수학한대요. 자, 표본주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표본주. 내가 선정된 표본주예요. 자, 주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주지 또는 아주지를 버금가지라고도 해요. 주지는 주지별로, 주지가 지금 제가 3개라고 했나요? 그럼 주지별로 아주지는 1개에서 3개를 수학하더라. 최소는 1개. 그러면 몇 개요? 주지가 3개니까 3개가 되겠네요. 최대는 몇 개? 3개씩이니까 3, 3, 3, 3, 3은 9, 9개가 되겠네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주지가 4개예요. 주지가 4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최소 아주지는 몇 개? 4개. 맞죠? 4개에서 최대는 3개니까 4, 3, 12, 12개가 되겠네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주지별로 아주지에 1개에서 3개를 수학한단 말이에요. 등급 내의 과실은 정상, 30, 50, 80, 100%로 구분하더라. 뭐 정상은 어떤 거, 30% 어떤 거, 50% 어떤 거, 80% 어떤 거, 100% 어떤 거. 이거는 우리 종합과사하고는 달라요. 그 상세는 조금 이따 볼게요. 등급 외의 과실, 만감률을 제외해요. 만감률은 모두 등급 내로 합니다. 등급 내. 만감률에는 등급 외라는 게 없어요. 자, 만감률은 모두 등급 외로, 등급 내로 합니다. 자, 등급 외는 온주 밀감 중에 사이즈가 안 맞는 것도 있었죠. 70mm 이상인 거, 49mm 미만인 거.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30, 50, 80, 100%로 구분하더라. 근데 등급 외는 그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 개수는 그대로 인정해요. 요거만큼 나온 거. 하지만 인정 비율을 50%만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곱하기 0.5. 이게 20년도에는 70%였거든요. 20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문제를 출제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이 손해사정사분들이 시험 출제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전체 이제 손해사정사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다 이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 이제 평가사 시험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들 조건을 놓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보완을 한다면 뭐 손해사정사님들이 계속 시험을 내셔야 된다고 한다면 손해 정말 뛰어난 손해평가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검수를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들더라고요. 자, 주품종 최초 수확기 이후의 사고 시 추가 과실손해조사가 가능하더라. 그죠?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수확 이후에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 과실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기수학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최초 사고. 그죠? 기수학인 거는 뭐 뭘로 본다? 다 그냥 정상과실로 본다는 거예요. 기수학한 거 다 정상과실 치고. 됐나요? 자,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급의 피해율. 요거죠. 요거. 계산한 거.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정상은 피해 안 입은 거니까 계산 안 해요. 30%면 0.3 곱하기 피해 과실수 하겠죠. 0.5 곱하기 피해 과실수 하겠죠. 0.8 곱하기 피해 과실수, 1 곱하기 피해 과실수. 아래에는 뭐가 오나요? 이 등급 내 과실 개수 모든 게 오겠네요. 그죠? 등급 외는 똑같이 0.3 곱하기 피해 과실수 쭉 하고 모든 과실수 오는데 등급 내는, 등급 외는 곱하기 0.5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급 내 과실 피해 구성률 더하기 등급 외 피해 구성률 곱하기 0.5 50%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는 뭐 전체 개수가 오겠죠.
전체 개수가 오고 항상 모든 조사 뒤에는 제일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학 전만 사고가 났어요. 수학 전 과실 손해조사 그게 주계약 비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100% 피해 나누기 전체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게 주계약 비율이 바로 되는 거죠. 자, 수학 전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어. 수학 요 호만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과실 손해조사 비율이 주계약 비율이 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까지 다 한 거.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관건이에요. 수학 전에도 있고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었어. 이거 두 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 더한 게 주계약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계산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조사 종료를 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참고로 시장 격리용 측정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49mm 미만, 71mm 이상. 그죠? 등급 외로 그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이거죠. 어느 중간 정도 크기가 정상적인 크기다라는 겁니다. 너무 커도 맛이 없고 너무 작아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등급 외로 규정을 하고 등급 외 과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50%만 인정한다고요. 이게 21년도 변경된 사항이라고요. 예전엔 70%였거든요. 훨씬 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측정자는 감귤 농협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농협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엇방에는 71mm, 49mm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70, 48.9, 71, 51 다르죠. 그죠? 하지만 엇방대로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표본적 과실 수학한 거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주지별로 그죠? 주지별로 아주지가 있는데 주지별로 아주지에 1개에서 3개, 최소는 1개, 최대는 3개. 됐나요? 등급 내외 과실 구분 정상 30, 50, 80, 100%. 등급 외는 정상이 없더라. 7회 때 정상 넣어서 문제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우리가 밥을 표 이유가 있겠다. 그죠? 지금 벌써부터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게 과실 분류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 기본소에. 그래서 미리만 암기하시지는 마세요. 자, 볼게요. 정상 과실은 아예 피해가 없는 거 10% 이내 피해가 있는 거까지 정상으로 보내요. 그죠? 자, 등급 내 과실이에요. 등급 내 과실은 전부 과육이나 과육의 피해는 없어요. 과육의 피해는 다 없어요. 그죠? 없죠? 없고 가피 전체 표면 면적의 30%는 10에서 30까지 가는 게 30. 그러면 이제 50은 30부터 시작해서 30에서 50까지. 50 포함 안 돼요. 자, 80은 50 이상에서 80 미만. 100%는 가피 전체 표면 면적의 80% 이상이 되겠네요. 앞에는 전부 과육은 피해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100%의 행은 과육도 피해가 있다라고 하네요. 과육의 부패 및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물러지는 거, 물음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등급 외에요. 등급 외에는 보세요.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 또는 가피 피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정상을 줘놓으니까 정상 있는 거를 30% 넣어야 된다. 조건을 정상을 줬기 때문에 정상은 그냥 정상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자, 50%의 행은 이제 이건 크기로 보네요. 등급 외 피해 과실이니까 그죠? 자,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 피해는 다 없대요. 과육 피해는 다 없고 다 등급 외 크기예요. 그죠? 70mm 이상이거나 49mm 미만이거나 그래요. 자, 전부 등급 외 크기인데 70mm 횡경 과실의 횡경 그죠? 이 횡경이 그죠? 70mm 이상 밀리미터 이래 되나요? 70mm 이상인 경우에는 50%네요. 좀 큰 거는 50%다. 차라리 크도 그죠? 50%. 작은 것은 더 피해를 많은 걸로 보네요. 49mm 미만인 경우에는 80%. 그죠? 자,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피해는 다 있는 걸로 안고 가네요. 100%는 또 뭐요? 과육의 부패 및 물음 등의 피해가 있어서 가공용도 공급이 안 되는 거. 아, 요렇구나 라는 거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 가시고 지금부터 다 암기하시지는 마세요.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남은 게 뭔가요? 동상의 과실손해네요. 착과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때 동상의 피해는 언제 하나요? 수학기 이후에 하잖아요. 수학기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니까 동상에는 12월 1일부터 해서 언제? 2월 말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수학량 조사 때 하겠죠.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이것 역시
표본조사예요. 자, 표본조사 다시 정리합니다. 수학 전 가입 면적 기준, 과실손해 수학기 후, 수학기 들어가면 가입 면적 기준. 자,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 기준. 그죠? 자, 최소 표본주 수학기 전 3주, 과실손해 2주. 그죠? 동상에 2주 이상, 2주, 2주. 그쵸? 자, 과실손해는 조사할 때 개수 어떻게 했나요? 수학하는 거. 표본주의 주지별 아주지의 3개에서 4개 했죠? 자, 그럼 동상에는 표본주의 동서남북 가지 4개래요. 동서, 남북, 가지 4개. 4가지에 다 수학하는 거예요. 다 수학하는데, 동상에는 11월 30일 이후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미리 수학을 한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얘기죠. 왜? 수학기 이후에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에 있는, 수학할 수 있는 이것도 조사하지만, 그럼 기수학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기수학 과실수도 조사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자, 착각 과실 피해 인정 개수 80, 100%. 자, 피해 인정 개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학 전은 100% 정상. 과실 손해는 정상 30, 50, 80, 100. 등급 외에는 정상 없고 30, 50, 80, 100. 자, 동상에 갔어요. 정상 80, 100.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죠? 관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상하는 것도 많은데 다 다른 거예요. 조사를 할 때의 기준도 다르고 표본 주수도 다르고 표본 주수를 선정하는 기준도 다르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고 복잡해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미리 금먹지름 하세요. 자, 전부 조사하려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다 계약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절반 조사 가능하더라 라고 했고 이런 거예요. 기수학 우리가 과실가 있어 기수학 과실 조사했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잔여 수학량 비율 이런 거 조사했죠. 무화과와 복분자에. 두 번째, 그거 왜 그랬나요? 수학 전과 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학 후에는 앞에 수학을 해버렸어.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수학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잔여 수학량 비율을 조사했어요. 감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과실손해조사까지 수학을 하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상에는 이 남은 기간에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남은 기간에 수학할 수 있는 잔여 수학 비율이란 게 있겠죠? 맞아요. 있어요. 왜? 무화과도 있었고 복분자에도 있었어. 그죠? 기조사가 있었을 경우에 수학 전과 후로 나눠질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실손해조사가 수학 전은 아니지만 과실손해조사 때 조사를 하고 또 수학기 이후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를 해요. 자, 수학기 이전에 내가 이것만큼 수학했어요. 원래는 우리 과손이 100%를 수학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과실손해조사 때 그죠? 40%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동상의 때는 기수학 할 수 있는 잔여 수학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가 돼야 되죠. 60%가 돼야 되죠. 맞죠? 60%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앞에 경과한 수학 비율이 몇 프로? 100에서 60% 빼면 40%. 이게 경과 비율이에요. 40%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잔여 수학 비율을 60% 해서 계산했어. 잔여 수학 비율은 계산값 준다고 했죠. 60% 나왔어.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면 적어도 경과한 것은 40%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조사한 값이 나는 잔여 수학 비율이 60% 나왔는데 기수학한 거 기수학 비율을 어떻게 구해요? 내가 수학을 이만큼 했어요. 기수학을 전체가 얼마예요? 하면 기수학 비율이 나오죠. 이 기수학 비율이 경과 비율이에요. 그죠? 경과 비율인데 기수학 비율이 실제로 60%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60%면 잔여는 실은 몇 프로가 돼야 되나요? 4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잔여 수학 비율을 계산해 60% 나왔대. 그럼 전체 120%가 되죠. 안 맞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에서 실제로 내가 잔여 수학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원래 경과 비율은 40%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상의 과실조사 할 때는 원래는 40%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수학 비율 조사했어. 이게 6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나머지 20%는 무조건 정상 취급하는 게 정상 취급.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기수학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
60이 나왔어요. 기수학 비율이. 근데 경과 비율이 40%래요. 그럼 20%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죠? 20% 더 많이 수학했다는 거죠. 전체 10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20%에 해당되는 과실수는 무조건 뭘로 하겠다? 정상 과실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동상의 비율 계산 들어갑니다. 동상의 피해 과실수에서 기준 과실수. 기준 과실수는 전체 과실이에요. 그럼 동상의 피해 과실은 몇 프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80%, 100%. 됐나요? 그러면 동상의 피해율도 나왔어요. 동상의 피해율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느냐? 안 해요. 미안하죠? 수학 전 적용했어요. 과실손해 적용했어요. 동상의 피해율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이 미보상 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동상의 우리 감귤에서는 보험금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가피자가 아니죠.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에요. 동상에는 손해액을 계산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요. 조금 다르죠. 수학전과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각각 미보상 비율을 무조건 그 시기에 적용을 했는데 동상의 피해율은 바로 미보상을 적용하지 않더라. 동상에는 손해액을 계산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더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나무 피해조사, 나무 손해보장 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나무 피해조사도 하더라. 됐죠? 자, 그럼 감귤보험금 들어갑니다. 감귤보험금은 1과목에서 이미 배웠어요. 다 가피자로 다 하는데 감귤은 손자로 하더라. 결국 감귤도 가피자 공식하고 제가 같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 손해액이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 부담금이 보험가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보험가액 금액을 앞으로 빼면 그죠? 뺐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아니죠 1이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입니다.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이건 1과목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죠? 이미 배웠어요. 어떨 때 주더라.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주더라.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주더라. 어떤 손해액? 보통 약간의 손해액이. 이걸 1과목에서 설명했는데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라고 판단이 되시면 1과목 감귤의 강의 영상을 다시 들으셔야 해요. 제가 약관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곱하기 10%. 이때 피해율은 제가 그랬죠. 과실손해보험금의 피해율과 과실손해보장 추가보장의 피해율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도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 평수 미평 수학감소의 피해율과 수학감소 추가보장의 피해율이 달랐죠. 복숭아 수학감소는 평수 미병 평 병충해를 보장했고요. 수학감소 추가보장은 평수 미평 해서 병충해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감귤도 달라요. 과실손해보험금의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주계약 피해율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수학 전 사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수학기 때 사고가 없을 때, 수학 전은 없고 수학기만 있을 때, 수학 전도 있고 수학기도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다 들어간다, 그죠?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의 피해율은 어떤 것만 가지고 오냐면 이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과실손해 피해율만 가지고 와요. 이렇게 다 사고가 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과실손해 피해율만 가지고 와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겠어요. 과실손해에 대한 것만 추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과실손해 조사한 피해율만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져요. 그죠? 과실손해 피해율, 수학전 피해율 모든 미보상 적용하잖아요. 미보상 적용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자, 어디가 미보상이 들어가고 빠질까 생각 안 해도 돼요. 과실손해 추가보장이니까 과실손해 피해율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구나. 수학전거 포함하지 않고. 됐나요?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역시도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제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다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1과목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손해액과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달라요. 과실손해는 이렇게 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수학전 사고만 있었어. 그럼 수학전 사고 피해율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가피자로 풀어져요. 과실손해 때만 피해가 있었어. 이거 집어넣으면 그대로 풀어져요. 마찬가지로 수학전과 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피해율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가피자로 풀어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하지만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달라요. 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는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지만 동상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피자 공식을 못 쓰는 거예요. 실손 방식으로 손자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손해액은 자, 앞에 이미 우리 보험가입 금액이 이것만큼 있으면 우리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주죠. 맞나요?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이미 과실손해 때 보험금이 한 번 나갔을 수 있죠. 그래서 내 보험금은 어떤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에서 앞에 준 보험가입 금액의 기사고 피해율, 앞에 여기 사고가 있었다면 기사고 피해율 그것만큼 뺀 보험가입 금액 그게 내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보험가입 금액이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 가입 금액만큼은 빼고 내 가입 금액이 시작되는구나. 이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화과 피해율 할 때 1 마이너스 수학점 피해율 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가입 금액이 이미 앞에 가입 금액의 기사고 피해율을 뺀 게 내 이후에 가입 금액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뭘 곱해요? 동상에는 이미 수학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앞에 뒤로 얼마만큼 남았지? 똑같아요. 우리 무화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는 피해율을 가지고 했고 이거는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화과는 피해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수학점 피해율하고 수학기 잔존 비율하고 결과지 피해율을 곱했어요. 맞나요? 하지만 이 동상에는 금액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금전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거는 결국 어떤 거와 똑같으면 무화과의 1 마이너스 수학점 피해율에 출발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걸 빼면 보험가입 금액을 앞으로 가지고 와요. 곱하기 뭐 하면 되나요?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풀 때. 이게 훨씬 더 쉽어요. 쉽고 계산도 빨라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맞죠? 그죠? 거기에서 앞으로 수학할 게 얼마나 남았어?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해요. 우리 동상의 피해율을 또 구했죠?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도 곱해요. 자, 동상에는 피해율을 구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적용한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붙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피해율은 제가 주계약 피율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실손해 추가보장의 피율은 과실손해보장의 피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동상의 이 기사고 피해율은 뭘까? 이 피해율이 계속 달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감귤이. 그러면 동상의 이 기사고 피해율이란 건 어떤 걸까? 업방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자, 주계약 피해율은 우리가 모두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 거예요. 그죠? 모두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주계약 피해율 중에 미보상을 반영하지 않은 피해율이래요. 미보상을 반영하지 않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미보상을 정해주면 뒤에 또 미보상을 또 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뒤에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에 미보상 적용 안 한 거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미보상 반영 전에 주계약 피해율과 동상에가 만일에 1차 동상에, 2차 동상에, 3차 동상에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에 이전에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은 넣어주라. 그래서 동상의 이 피해율일 때 미보상을 적용 안 한 거예요. 왜? 손해액 여기서 한꺼번에 적용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1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전부 다 미보상이 적용 안 한 피해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죠? 자, 기사고 피해율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미보상 반영 안 한 주계약 피해율하고 동상의 사고가 이전에 동상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을 더해준 게 기사고 피해율이 되더라. 또 하나 특이한 거 자기 부담금이에요.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한 번만 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보험 통틀어서. 그죠? 만일에 내가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 부담금을 다 떨었어요. 그럼 동상해 때 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맞죠? 우리 복숭아, 포도할 때 추가보장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 계속 안 떨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보통 약간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준다는 거는 이미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동상에 가실 추가 보험도 자기 부담 적용 안 하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감귤도 같아요. 내가 앞에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 내 자기 부담금을 떨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앞에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 동상의 과실손해에 자기 부담금 무조건 0이에요. 근데 내가 만일에 그 부담금을 못 들었어.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으로 가네요. 절대값.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우선 이거 미니멈,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주계약 비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결국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죠. 원래는 손자지만 이게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에도 똑같이 구해진다고 했죠. 맞나요? 피해율이 커야 자기 부담 비율보다 커야 보험금을 받아요. 피해율이 더 작다고 한다면 보험금 못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주계약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그죠? 0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 0이 더 작죠. 그래서 앞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 부담금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피해율이 20%인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래. 그러면 내 지금 10%를 더 떨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맞죠? 0보다 작아요. 그럼 이 값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자기 부담, 내 돈을 내는 거에서 마이너스를 내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해서 금액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 부담금으로 오는데 그 절대값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내는 건데 내가 마이너스 10만 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낸다? 절대값 양수로 10만 원을 더 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주계약에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못 들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절대값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오더라.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았어? 그럼 무조건 자기 부담금은 0이 되더라. 이해되셨죠?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100% 피해, 100% 피해만 올라간다고 했어요. 기준 과실수에 미부상 비율 곱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왔어요.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합니다. 등급 외는 50%만 인증입니다. 기준 과실수로 나누고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모두 미부상 비율을 가지고 와요. 됐나요? 자, 과실손해조사에 30%형 초과된 건 21년도 업방부터 그렇다고 했어요. 자, 정리가 됐나요? 동상의 과실손해는 미부상 적용하지 않아요. 왜? 손해액에서 미부상을 그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손해액에서 가져오는 기사고 피율은 미부상 적용 안 된 거. 그죠? 주계약 피율과 그다음에 동상의, 이전 동상의 과실손해 피율이 있을 때 거 가져오더라. 이때 미부상을 적용하니까 동상의 피율에는 미부상이 적용 안 된 게 맞더라. 정리 좀 되셔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귤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수학전 이제 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학전 사고가 있었다. 수학 후는 없었다. 수학전 사고 없었다. 수학 후가 있었다. 수학전도 있고 수학 후도 있다. 그럼 이거에 내 거 주계약 피율, 이거 내 거 주계약 피율, 이거 두 개 더한 거 내 거 주계약 피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도 미부상 비율을 적용했고 여기도 미부상 비율을 적용했어요. 맞나요? 근데 결국 이게 수학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을 때 과실손해 피율,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주계약 피율이잖아요. 주계약 피율. 맞죠? 이 주계약 비율이 수학전 사고도 있고 과실손해도 있어. 수학기 후에.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미부상이 적용됐고 이것도 미부상이 적용됐죠. 그죠? 예전에는 이걸 구할 때 미부상 적용을 안 하고 구했거든요. 안 하고 구했으면 훨씬 더 쉬웠어. 안 하고 구했으면 내가 한번 설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안 하고 구했어? 그러면 수학전 사고 피해율 더하기, 자, 수학 후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빼면 수학 후에 나올 피해율이 되죠? 맞나요? 자,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곱하기 내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을 곱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미부상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이렇게 하면 답이 풀어졌어. 굉장히 쉽게 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업방이 바뀌면서 수학전 사고조사도 미부상 비율을 적용해버렸어. 과실손해도 미부상을 적용해버렸어. 그죠? 근데 지금 이 뒤에 또 미부상을 곱할 거잖아요. 우리 주계약 피율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가 적용됐다면 적용 안 된 게 들어가야 미부상 비율을 뒤에 적용하죠. 우리 동상이 그랬잖아요. 미부상 비율을 뒤에 곱해주기 때문에 앞에 미부상이 안 들어간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뒤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앞에는 미보상 비율 안 들어간 게 와야 돼. 그죠? 그러면 안 들어간 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 전 사고조사, 그죠? 피율에다가 이게 이미 미부상이 적용된 거잖아요. 우리 옆방에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수학 전 사고조사의 미부상 비율 10%면 10% 나눠줘요. 됐나요? 더하기 자,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비율을 빼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수학전 이거 그대로 다시 빼주는 거예요. 수학전 사고조사 비율에 1 마이너스 수학전 미부상 비율 곱하기 뭐요? 과실손해 비율인데 과실손해 피해율 미부상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과실손해조사 미부상 비율 또 나눠줘요. 이제 이게 덩어리가 한 덩어리죠. 그래갖고 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어떤 거? 수학전과 과실손해 둘 다 있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큰 값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제일 큰 값 적용하잖아요. 맥스값.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실은 굉장히 쉬운 식인데 업방에 산식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산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미보상 비율을 뒤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앞에 미보상 비율 적용 안 된 피해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거 하려니 우리는 전부 이렇게 미보상 비율을 다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 다시 나눠줘서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보상 비율 적용돼 있는 거니까 미보상 비율 없애고 미보상 비율 없애고 미보상 비율 없애고 내 마지막에만 미보상 적용한다는 거죠. 결국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미보상 적용 안 된 수학전 사고 피해율 더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안 된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자 미보상 적용 안 된 과실손해 피해율 여기에다가 수학전과 과실손해 맥스값의 미부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게 20년도 업방에 있는 산식이었어요. 그죠? 산식이었는데 이미 수학전과 과실손해 미부상을 전부 적용한 게 피해율이라고 우리 업방을 변경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산식이 나왔다는 거. 하지만 이 산식은 미부상이 적용된 게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부상을 없애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자기의 미부상 비율로 나눠준 것 뿐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 식입니다. 이 감귤이. 보기에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됐죠? 자, 수학전 과실손해조사입니다. 100%만 인정한다고 했죠? 자, 아래에는 전부 과실수가 다 와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됐나요? 됐나요? 그죠? 자, 이렇게 수학전에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제가 기준과실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표본주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감귤. 그러면 기준과실수는 그대로 오고 피해과실수 1차 피해과실수 2차 피해과실수 다 올린다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그대로 적용. 자, 이런 문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응용 문제 풀 때 이번 말고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이런 응용 문제 풀 때 한번 이런 예시 문제 내드릴게요. 과실손해 조사 피해율입니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그죠? 이거는 이 과실손해 피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약 피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주계약 피해율. 자, 주계약 피해율은 수학전 그다음에 과실손해 둘 다 있을 땐 둘 다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도 업방에는 이랬다고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 플러스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100에서 빼줘야 과실손해 피해율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미보상 비율 무조건 적용하니까 1 마이너스 수학전과 과실손해 미보상 비율 중에 큰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업방에는 전부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 적용된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과실손해 1 마이너스 각각 자기의 미보상 비율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야만 미보상 분모 분자 없어지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줄 거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막 말로 설명한 건 글로 풀어놨어요. 혹시나 말로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글로 보고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이 18%가 나왔대요. 지금 우리 옆방의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로 미보상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냥 미보상 비율 10% 적용한 거래요. 그럼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자, 볼게요. 자, 원래는 수학전 피해율이 100% 그게 20이래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해볼게요. 20이래요. 20. 자, 근데 기준과실수가 100개네요. 그죠? 100개.
해서 20%래요. 미부상 적용 안 한 게. 그럼 미부상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10%라고 했죠. 그래서 20 나누기 100에 그죠? 1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결국 20% 나온 거에 1 마이너스 0.1 미부상을 해갖고 지금 18%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18%는 미부상을 적용한 거죠. 안 한 거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18% 미부상을 적용한 건데 안 한 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거 안 한 거 이거 찾으려고 하니까 20%에서 넘어가는 거죠. 얘가 이 1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0%가 어떻게 나왔니? 하면 18% 원래 결과값에다가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이렇게 했으니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디에 들어간다? 주계약 비율 산정할 때 들어갔던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그죠? 자, 과실손해도 마찬가지예요. 21.25가 미부상 적용한 거래요. 그죠? 미부상 적용 안 했을 때가 원래 25%래. 25%. 이 25%가 어떻게 나왔냐 얘기죠. 원래 25%인데 그죠? 미부상 적용하고 나온 게 21.25%래요.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식 이해돼야 돼요. 이 글이에요. 미부상 적용. 자, 미부상 미적용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한 거예요. 미부상 적용한 피해율이. 그래서 이것만 남기려고 하니까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나누기 밑으로 간 거죠. 그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산식이에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 2 유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피해율을 자 산정합니다. 100% 피해가 실수가 20개, 정상이 80개래요. 그럼 20 나누기 100 하면 되겠네요. 바로 20% 나왔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예요. 이거 21년도 업방대로 하면 이제 미부상 적용 안 한 거 20%다, 그죠? 미부상 여기 지금 구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산출한 거예요. 등급 내, 등급 외 했더니 과실손해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한 거는 21.25래요. 그래서 20년도 업방으로 하면 미부상 적용 전혀 안 한 거 가지고 한다고 했죠. 수학전 사고 피해율 더하기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다 미부상 적용 안 한 거예요. 마지막에 미부상 적용하는데 미부상이 이때는 10%, 자 과실손해 15%니까 큰 거 적용한다, 그죠? 1 마이너스 0.15 15%에서 0.3145 31.45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21년도 업방산식이에요. 자, 0.28 미부상을 다 적용하니까 0.18이래요. 그래서 뭐요? 나눠죠. 내 미부상 비율로 1 마이너스 0.1 맞나요? 그럼 1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다시 온다, 그죠?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은 자, 미부상 적용한 게 21.25래요. 이 21.25는 어떻게?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과실손해 1 마이너스 0.15를 아니네, 이거 잘못했네요. 0. 여기 15 해야 되는데 15 해야 되는데 그죠? 0.15를 가지고 계산한 거래요. 맞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1 마이너스 최대값 나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과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의 미부상의 최대값 1 마이너스 0.15 15%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0.3145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0.15로 해야 되는데 잘못 넣어놨네. 0. 해볼게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0.18 나누기 해볼게요. 잠깐만요. 나누기 0.9 곱하기 그죠? 0.2125 곱하기 1 마이너스 0.15 이거 각각 자기 미부상 비율이에요. 과실손해 미부상 비율이 와야 돼요. 0.1 아니에요. 0.15예요. 자, 각각 자기 미부상 비율이 와야 돼요. 자기 미부상 비율. 요거 0.15% 이래야 된다는 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미부상 비율 적용한 것과 적용 안 한 것과 적용해서 풀이한 것은 답이 같아야 해요.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답 같은지 한번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더라. 손자 방식으로 보험금 준다고 했고요. 자, 손해액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가피자 공식으로도 과실손해보장은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은 안 된다고 했죠. 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달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과실손해 비율은 등급 내는 그대로 인정. 등급에는 50%만 인정. 기준과실수는 모든 거 더한 거더라.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죠? 됐나요? 자, 수학전 사고가 있을 때 결국은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이라 하지만 우리가 업방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주계약 피해율 이렇게 되어 있죠. 주계약 피해율은 수학전 사고 피해율 플러스 1 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수학전과 과실손해 미부상 비율 중 큰 값 쓴다고 했어요. 자, 업방에는 전부 다 미부상이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을 나눠준 거다. 각각 미부상 비율은 수학전은 수학전 거, 과실손해는 과실손해 자기 거 미부상 비율을 나눠주는 거예요. 됐나요? 왜? 뒤에 미부상 비율을 곱해줄 거기 때문에 각각 여기는 미부상 비율 적용 안 된 게 비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손자 같더라. 자, 동상에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자, 손해액은 이미 앞에 보험가입금액 지급했다고 하면 기 지급한 건 빼야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을 빼준 거예요. 이거를 산식을 보험가입금액을 앞으로 빼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로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동상의 과실손해는 미부상 비율을 손해액에 곱해주기 때문에 앞에 피해율은 전부 미부상 적용 안 된 게 와요. 여기도 미부상 적용된 거, 여기 또 미부상하면 미부상이 2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어떤 거?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부상이 빠진 거에 되는 거예요. 빠진 거에 이거 동상해에서 1차,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동상해 과실손해 피해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과실손해 동상해 피해율을 더해줍니다. 동상해 피해율은 우리 어차피 업방에서 미부상이 적용 안 된 게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주계약금만 전부 미부상이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미부상 비율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미부상 적용 안 한 주계약 피해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푸니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전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상의 비율은 100%, 80%만 가져온다고 했고요. 그죠? 자, 자기부담금은 과실손해보험금을 줬어. 한다면 무조건 자기부담금은 0. 과실손해보험금을 못 받았어. 한다면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 내 부담할 금액이에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값으로 하더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무보험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자기부담 비율은 5% 되겠고요. 피해율은 고사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나무. 이때 고사나무는 무조건 보상하는 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인데 이때 피해율은 뭐 가져온다고요? 과실이니까 과실에 대한 것만 가져오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과실에 대한 피해율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요. 등급 내 피해가실수, 등급의 피해가실수 곱하기 50% 나누기 기준과실수. 모두 미부상 비율 적용하잖아요. 우리가 다 수학전이나 과실손해나. 그래서 미부상 비율 적용된 거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죠? 자, 지급조건입니다. 보상하는 제로 뭘로? 보통약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 보통약관에서 손자 해서 보험금 받았어요.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 무조건 줍니다. 보통약관에서 과실손해보험금 못 받았어요.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이랑 없는 거예요. 앞에 못 받았는데 뒤에 어떻게 받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약관에 추가되어 있어요. 약관에 추가된 거 1과목에 강의하면서 제가 같이 설명드렸고 교재에도 실어놨어요. 약관도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거 뭐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1과목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10%, 15%, 20%, 30%, 40%. 자, 감귤 별표 산식 똑같은 내용. 별표 산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예요. 별표 산식도. 과실손해 비율은 등급 내, 등급에는 50%. 기준과실수로 나누고 1 마이너스 미부상. 됐나요? 자, 등급 내는 자 30, 50, 80, 100. 피해가실수 산정하기 때문에 정상이 빠진 것 뿐이에요. 정상도 원래 있죠. 등급에는 원래 정상이 없어요. 30, 50, 80, 100. 이거에다가 나중에 피해 인정 과실수 산정할 때 등급의 피해 과실수는 곱하기 50%만 인정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만감률은 등급 외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다 등급 내. 됐나요?
기준과실수는 모든 거 과실수 더한 거예요. 정상, 30, 50, 80배 모두 더한 거. 됐나요?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어요. 있으면 수학전 사고조사 피해율 더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이거 다 더한 게 피해율이 되더라. 그죠? 근데 뒤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이 따라오기 때문에 앞에는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한 피해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적용해서 다 피해율을 구해버렸기 때문에 내 피해율을 올리고 나누기 미부상 비율,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나누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해서 전부 미부상 비율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광교율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요거 다 했다 그죠? 과실손해는 피해 인정은 정상, 80, 100만 가지고 가더라. 동상회에서는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해요. 어디에서 했어요? 손해액에서 했어요. 됐나요? 손해액 어떻게 계산했나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곱하기 잔존 할 거, 잔존 수학할 거 얼마나 남았어? 잔존 수학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 손해액 산정할 때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이 왔다는 거. 실제로 동상의 과실손해에서 미부상 비율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실제 계산하다 보면 그걸 많이 놓쳐요. 손해액 계산할 때. 꼭 손해액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이 따라온다는 거. 동상에는 그래요. 손해액.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 그거 실수 잘해요. 그거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로 정리합니다. 수학전 사고, 과실손해, 동상해. 표본 주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수학전은 가입면적으로, 과실손해도 가입면적으로, 동상해는 실제 결과 주수로. 자, 최소 표본 주수 수학전은 3주, 과실손해 2주, 그 다음에 동상해도 2주, 각각 이상이에요. 그죠? 피해 개수는 수학전은 100% 정상, 과실손해는 정상 30, 50, 80, 100. 등급 외에는 정상 없다고 했고요. 동상에는 정상, 80, 100. 이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해요. 자, 과실손해는 어떤 조사를 해요? 어떻게 조사해요? 주지별 아주지에서 3개에서 1개에서 3개. 최소 3개, 최소 1개, 최대 3개. 동상에는 동서남북 가지에서, 그죠? 동서남북 가지에서 조사한다고 했죠? 그죠? 네, 그거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해요. 조사 방법이 뭐가 있고 어떻게 조사하지?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조사하지? 그걸 아셔야만 나중에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 손해액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가피자 방식이 아닌 손자 방식이라고 한 거. 과실손해는 가피자 방식으로 풀어진다고 했고 동상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달라서. 됐죠? 별거 없네요. 간결도 그죠? 여러 개 보장이 있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고 표본주를 선정하는 게 다르고 피해 개수를 산정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달랐을 뿐이지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문제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간결 조금 그래도 힘드셨을 거예요. 왜? 보장이 4개나 되니까 4개가 되는데 전부 다 조사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죠? 손해액 계산하는 것도 달라. 피해율 계산하는 것도 달라. 그죠? 안 그래도 하나만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장도 4개나 되면서 4개가 다 달라. 정말 밉죠, 광귤. 그죠? 그죠?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와서 내년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요. 뭐 겨울에 감귤 많이 먹잖아요. 감귤 많이 드시면서 감귤 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더라, 피해를 어떻게 계산하더라, 조사는 어떻게 하더라 생각해가면서 감귤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